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능력검정 중급 대비반 강의를 맡은 동그라미 이응, 그죠? 이응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게 또는 하지만 굵게 해서 한국사 능력검정 중급 대비반에서 한국사를 한번 쭉 훑어볼 거거든요. 중급 수준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해가지고 수능이 조금 좀 쉽게 나오긴 했지만 수능 한국사가 근데 수능 그 등급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급이 이제 좀 어려워졌죠. 사실은 수능 한국사가 쉬워졌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이 어느 정도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딱 알맞은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3급, 4급 있는데 일단은 3급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70점이 넘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공부는 한 80점쯤 나오게 공부를 하면 이제 70점 되고요. 아니, 공부를 하는데 100점까지 나와야 되지 않느냐? 100점까지 목표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중급에서 100점 정도 수준이면 사실 중급이 아니라 고급으로 가셔야 돼. 그죠? 그래서 고급 준비를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중급에서 80점 이상 돼가지고 90점, 100점쯤 나온다. 그러면 이제 본인을 한 단계 실력을 높여가지고 수준을 높여서 고급 준비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급은 우리 교재도 있고 강의들도 하지만 교재에서 핵심들만 착착착 추렸어요. 관련돼서 좀 서술도 집어넣고 그래서 교재 구성을 읽으면서 그리고 요약하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넣어놨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핵심들을 짚어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한번 쭉 정리한다 차원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 핵심인 요 적중백선 있는데 우리 이거를 이제 동글동글 룰렛 돌리듯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응입니다. 자, 교재는 우리 이제 1, 2, 3, 4, 5장 중심으로 해서 아주 공부하기 쉽게 착착착착착 단계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한 강의당 우리 챕터로 한 장씩 갈게요. 아주 간단하죠? 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선사시대와 청동기 시대 교재 있죠? 그죠? 선사시대와 청동기 시대 해가지고 일종의 역사 이전 시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생활되어 있는데 자, 우리 볼게요. 한번 전체 정리하기. 구석기가 있었죠? 구석기 있고 구석기 다음이 신석기예요. 신석기. 그래서 둘 사이의 공통점은 석기다 이거죠. 돌로 만든 것 가지고 살았다. 근데 구석기 시대가 이만큼 있으면 신석기 시대가 사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근데 신석기 시대는 사실 이제 얼마 안 돼요. 한 10,000년 정도 전이고 구석기는 길게 보면 한 70만 년 전까지 갑니다. 70만 년 전.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인데 이 파트는 한 2문제 정도 해가지고 항상 나오는 파트. 그것도 1번, 2번인데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맨날 나온다. 그래서 시대별로 핵심 단어들 그리고 그게 뭐다라고 이해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교재에서 한반도는 70만 년 전부터 우리 교재 보는 방법은 처음부터 하겠지만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 거 있고 그거를 읽고 그 다음에 표로 정리한 걸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러면서 좀 자세히 들어가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70만 년 전부터고 구석기다 이거고요. 그리고 기원전 8,000년 돼 있는데 이때는 이제 신석기. 그래서 70만 년 전 하다가 기원전이죠, 그죠? 기원전 하면 8,000년이고 이거를 지금부터 몇 년 전? 그러면 10,000년 전이죠, 그죠? 10,000년 전이다. 그래서 기원전 8,000년이나 10,000년 전이나 같은 얘기지. 그죠? 왜냐하면 올해가 대충 21세기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죠? 대충 그냥 2000년 치면은 8000년 전, 기원전 8000년과 2000년 다음은 만년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다만, 그냥 만년 전, 그러면 이건 이제 선사적인, 그죠? 고고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기원전이라고 이렇게 기원이 들어가면 이제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책마다 조금 구별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거 개념만 잡으면 되죠. 그래서 빙하기가 끝나고 주변이 현재 모양으로 돼 있다. 이거 읽어보는데 딱히 문제는 없죠. 그리고 돌을 갈아서 간섭기 썼다. 고기잡이 했다. 가축을 길렀다 했고 지도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신석기 유적 유물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전국이 신석기 유적지가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교과서적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석기 유적지를 따로 정리 안 하는 건 아닌데 원칙적으로 신석기 유적지는 다 있고 땅만 보면 다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표로 돼 있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구별하기. 시기는 70만 년 전, 만년 전. 간단합니다. 유적은 구석기가 핵심인데 평남 상원 검은모루 경기 연천 정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돼 있는데 지도로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예뻐요. 예뻐요. 이렇게. 그래서 평남 상원 경기 연천 공주 석장리 그래서 사실은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하나씩 한 거다 보면 됩니다. 구석기는 나중에 신석기는 좀 더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중에 여기 가운데 있는 서울 경기 지역 여기 핵심이거든요. 경기도 연천 정곡리 여기 핵심. 그리고 유물은 뼈로 만든 도구도 있고 뗀석기 해가지고 뗀석기는 사냥과 조리 도구를 사용했는데 근데 주로 이제 주먹도끼 있어요. 그래서 주먹도끼가 구석기의 핵심적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도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주먹도끼, 사냥 도구고 걸게 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 가죽 뺏기는 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생활, 주거, 사회, 문화 구별해놨습니다. 아주 한눈에 보기 쉽게. 그리고 생활은 사냥과 채집하면서 이동 생활하고 주거는 동굴,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인데 핵심은 뭐죠? 막집, 그죠? 막집. 왜? 동굴은 사실 지금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막집에 사는 사람은 없죠. 그죠? 막집이 왜 막집이죠? 막지였다. 그래서 막집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무리 지어서 평등하게 살았고 문화는 뭔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하다. 주술적으로. 그래서 구석기는 간단하게 경기도 연천 정곡리에서 그리고 주먹도끼가 나왔고 막집에 살았다.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먹도끼는 일괄적으로 뗀석기라 그런다. 그 다음에 신석기는 약 만년 전 해가지고요. 서울 암사동 평양 남경 김해 수가리인데 이것도 평양이랑 서울이랑 여기 김해 해가지고 같이 나왔죠. 그래서 신석기는 북부지방, 중부지방, 그리고 남부지방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김해. 주로 이제 부산 하도 하지만 김해 되고 부산 김해가 사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리고 도구들은 갈았다. 그래서 간석기 그러죠. 간석기. 그래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예쁜 모양의 간석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특이한 건 토기를 드디어 이제 만들어 썼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토기 중에 대표가 빗살무늬 토기라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이거 별 3개.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초반이라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별을 드릴 거예요. 별. 이제 별 치세요. 어제 별만 치면 나중에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별 3개를 드릴 거야. 항상 3개가 중요해. 그래서 별 3개가 기출과 관련해서 나왔던 것들이거나 항상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들. 그래서 우리 뒤에 정선백제 하면서 주제할 텐데 항상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쭉 읽다가 알고 나옵니다 라면서 별 3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밑줄 긋고 거기다가 별 쳐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볼 때 착착착 짚어가면서 정리할 수 있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별 3개.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요거 되면 우리 60점, 70점 돼서 3급 받을 수 있다. 이거고. 별 4개짜리, 그보다 더 되는 건 별 5개 있어요. 요거는 엄청 쉬운 거라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별 5개가 이제 제일 쉬운 거. 근데 모르면 안 되는 거. 근데 별 5개짜리인데 모른다. 큰일 난 거예요. 맞춰야 돼. 그리고 2개짜리랑 하나짜리 있는데 하나짜리까지 아시면 100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얘들은 밑줄 그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별 3개 기준으로 가끔씩 2개나 하나짜리 있을 거예요. 그리고 5개짜리나 4개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라고 밑줄 긋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별 3개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신석기는 여기 빗살무늬 토기 요거 별 3개고요. 그리고 구석기는 아까 한 것처럼 여기 주먹도끼 있죠? 여기에 별 3개. 아주 별 많다. 그죠? 대표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은 원시적 수공업 해가지고 가락바퀴 뼈바늘 있는데 가락바퀴 얘도 별 3개. 가락바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구멍 뚫려서 초코칩 쿠키처럼 생긴 거 있는데요. 요거 가지고 실을 뽑아 썼다 있거든요. 뒤에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뼈바늘 있는데 그래야만 실 뽑아서 바늘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요게 되니까 정리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주거는 막집 말고 무슨 집에 살았냐? 움집에 살았다. 움집 이것도 별 3개. 움집 이렇게 썼는 거는 대개는 별 3개예요. 그래서 별 3개. 그래서 구석기는 막집, 신석기는 움집. 그죠? 막집은 흔적은 안 남아 있고 움집은 이렇게 움푹 파여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얹었는데 움집으로 제일 유명한 형태는 얼음으로 만든 움집이 있어요. 얼음으로 만든 움집. 그게 뭐죠? 이글루. 그죠? 이글루 하면 됩니다. 진짜로 이글루. 자,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또는 신석기, 구석기인데 핵심은 요 도구들 구별하고 요런 게 있으면 무슨 시대입니다. 요거 정리하기 됐죠? 그죠? 그리고 재밌는 건 신석기 시대에 드디어 종교나 사상 요런 게 생겼는데 무슨 이즘 이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재밌는 이즘은 애니미즘, 그죠? 애니미즘 있고 또는 토테미즘도 있더라. 토테미즘. 여기 이제 대표,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건 샤머니즘인데 지금 요 니즘 3개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는 무슨 니즘? 1번이죠. 샤머니즘. 샤먼이라는 사람이 대표인 이즘, 종교, 사상 주인인데 샤먼이 누구냐? 이게 무당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당 지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무석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샤먼은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애니미즘은 동식물들이나 자연현상이나 뭐 이런 뭐 분필 이런 게 살아있다. 라고 믿는 건데 지금은 그냥 애니메이션 요것만 있는 거겠죠. 그리고 토템은 신석기까지는 있었는데 청동기 넘어가면 이제 약간 희화화 돼요. 그때 이제 토템이라는 건 동물이나 식물, 동식물이 자기들 조상이다라고 믿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죠? 제일 좋아하는 짐승은 곰 또는 호랑이 되는데 특히 우리 단군신화 뒤에 하겠지만 단군신화는 곰이 엄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곰 토템으로 봐요. 지금까지도 이어지죠, 그죠? 게다가 토템은 이후로는 이제 그 문화나 국가나 민족의 상징적인 동물이 되는 바람에 일종의 이제 마스코트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이 써요. 어디에다가
야구방망이 들고 있을 때, 그죠? 잠실에서 맨날 하죠, 그죠? 곰이랑 호랑이랑 뭐 사자도 있고, 뭐 용도 싸우고, 가끔씩 거인도 나오고, 이상한 쌍둥이들 뛰어다니는 그런 야구, 그죠? 두산 베어즈, 기아, 타이거즈, 그죠? 그죠? 그게 토템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이거 보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요? 신석기 때부터. 그러다가 샤머니즘은 살아남았고, 애들은 이제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흔적은 남기고 있더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표까지 됐고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 생활. 넘어가서 보시면 주목도끼,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그림도 있죠. 그다음에 요 신석기 지나면 석기가 아니라 자, 아니라 금속기를 쓰는 시대가 오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 청동기 그런다. 그죠?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을 사용하는 시기 되게 금속기 시대 그래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역사가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청동은 쓰죠. 청동 많이 씁니다. 구리하고 주석을 섞으면 청동, 아연을 섞으면 황동인데 청동으로 제일 유명한 거는 우리 저기 서울 광화문에 이렇게 서 있는 장군님, 이순신 장군님 청동이지,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녹그릇 그래요. 녹그릇. 그래서 청동이라 하지만 녹 해가지고 유기그릇 있거든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 청동기의 보급과 사회 변화에서 청동기는 대충 몇 세기부터 BC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경 시작한 것 같다. 인데 이 말은 모르겠다. 대충. 근데 다만 유물이 나와서 이 정도다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벼농사 시작, 농경 발달, 그리고 정착돼 있다. 그래서 벼농사 시작, 이게 포인트입니다. 벼농사. 근데 다 되진 않고요. 일부 지역에서 시작했다. 신석기는 이제 농경이 시작했다. 오고 안 썼구나, 그죠? 신석기 농경 시작인데 농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쌀 농사 이걸로 보기 쉽지만, 그죠? 사실 쌀은 요 청동기 가야 이제 시작을 하고요. 쌀이라는 게 벼죠, 그죠? 신석기 때는 아직은 아니고 보리, 조, 피, 수수 뭐 이런 잡곡이었다가 청동기 돼야 일부에서 쌀 시작한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벼농사를 시작한다. 자, 표 정리되어 있죠? 시기는 2000년,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경 잘 모른다지, 그죠? 그다음에 유적은 만주 한반도 널리, 유물은 청동기가 있고 토기, 간석기, 무덤이 있는데 핵심은 청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농기구는 여전히 반달 돌칼과 같은 석기를 쓴다 해요. 반달 돌칼 별세개, 이렇게 반달처럼 생기고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는데 이 구멍에 실을 끼워가지고 손에 끼워서 이렇게 막 짜놨다 이거거든요. 그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농기구만 그러냐? 더 중요한 건 청동기로 비파형 동검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긴 동검을 만들어서 칼질하면서 대장로를 했다. 이거 이렇게 대장로로 타다가 죽으면 이런 고인돌에 이렇게 고인돌에 묻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과 국가 또는 좀 조직적인 사회 체제가 생기고 지배 피지배 관계가 돼가지고 살아서는 칼 들고 막 날뛰고, 그죠? 죽어서는 청동기에 묻혔는데 반달 돌칼로 생산을 하고 미송리식 토기라고 이렇게 끝이 넓고 그리고 고리가 옆에 달려있는 미송리식 토기 그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로 먹고 살았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최선이에요? 최선이죠. 그죠? 왜? 유물이 있으니까. 뭐지 딴 거 없잖아. 자, 그래서 유물 보시면 청동기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 별 3개,
간석기 여전히 쓰는데 반달, 돌칼, 이것도 별 3개. 토기는 미송리식 토기, 이게 포인트 되거든요. 그리고 무덤은 고인돌 있는데 고인돌은 이렇게 좀 날씬한 거는 북방 주로 있어서 탁자식 그러고 좀 이렇게 큼지막해가지고 다리가 짧은 거 있어요. 요거는 바둑판식 그래서 주로 한강 이남부입니다. 그래서 요 2개 다 합쳐가지고 고인돌이고 그 가운데 이렇게 미송식 토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 언저리를 우리 이제 청동기 문화지역 그러고 여기 있던 나라가 고조선이네라고 생각은 하는데 확실하지 그죠? 우리는 확실하다. 그래서 맨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 특히 중국의 대륙 아니라고 막 생떼를 쓰는데 뭔 신소리 이러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유물까지 딱 정리됐고 농경 생활에서는 농경이 발전을 나름 했고 그리고 밭농사도 했지만 벼농사도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남녀분업, 사유재산, 계급 발생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조선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울주, 반구대, 고령, 양전동, 선민사상 있는데 그 중에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별 3개. 그래서 바위에다가 이렇게 고래 이런 거 고래 이렇게 그려놓고 고래가 이렇게 막 작살 맞은 모양도 그려놓고 그래서 울주인데 울주라고 하지만 지금은 울산이죠. 지역은 반구대 있습니다. 요거 태화강가에 있는데 몇천 년을 버텨왔어요. 지금 저기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1층에 선사시대 코너에 이렇게 딱 모형으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울주 반구대 했죠? 고령 양전동은 이렇게 네모세모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고령 양전동은 네모 뭐 동그라미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뭐 멋있으라고 한 적 같긴 한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러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청동기까지 정리가 됐죠? 2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자 나오네요. 그죠? 2장 당군 조선과 청동기 있는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청동기와 같이 봐야 되니까 같이 이어서 하면 될까요? 자, 우리나라가 당군 조선에서부터 새로운 나라가 시작했다 돼 있는데 그게 언제죠? 청동기. 그죠? 그래서 대개 요 BC 2000년에서 3000년 보는데 정확한 연도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삼국유사에 BC 삼국유사 계산한 걸로는 2333년에 당군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돼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라 하지만 2333년이니까 기원전 24세기인데 이 정도면 됐죠. 그래서 그 지도를 보여드리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전체 걸쳐가지고 만주와 한반도 해서 거의 대부분 지역이 고조선 권역이다 보는 거거든요. 기준이 뭐냐? 고인돌이 나오고 비파용 동검이 나온다예요. 비파용 동검이 나온다. 어디에? 여기에. 그래서 요 지역이 고조선의 핵심 지역이고 다 우리 땅이다. 요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이쪽이죠. 삼국유사 찾으셨나요? 그죠? 삼국유사에 고조선의 성립 이야기가 있고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지만 실제로는 단군 아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환웅 보고 내려가라 한 거는 환웅의 아빠인 환인이니까 단군의 할아버지가 환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계보. 이거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단군 왕검이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조선. 그냥 조선 했는데 왜 우리가 고조선 그러냐?
새로운 조선 하나가 있는데, 그죠? 그게 헷갈리니까. 그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앞에다 고 붙였지만, 실제로는 그냥 조선입니다. 그냥 조선. 다만, 단군이 세운 건 단군조선, 단군조선이라고, 나중에 이제 BC 194년에 위만이, 나 조선이야! 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위만이 세웠다. 그래서 위만조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선 그러면 고조선이 되고, 고조선은요,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을 같이 칭하는 거고, 그냥 단군조선 그러면 위만조선 이전이 단군조선이고, 위만조선은 위만부터 마지막 우거왕까지 이게 위만조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고조선 그러면 다 칭한다 보시면 됩니다. 위만조선이 BC 108년에 한 무제한테 망하는데 대충 108년이니까 2333년부터 한 2200년간 있었네요. 그 정도면 아주 오래 갔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단군 왕검 탄생과 고조선 건국 이야기 보시면 신화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나 당시 생활상과 시대 모습을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는 확실히 있죠. 그죠? 비파형 동검, 고인돌, 미송식 톡이 있으니까 확실하다. 뭐가? 자, 비구름 바람을 다스린다. 그래서 무슨 사회였다? 농경사회. 농경사회 찾으셨나요? 그거가 별 3개.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고조선은 농경사회였다. 당연하지 농경 아니냐?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럼요. 요쪽 만주 위쪽에는 농경 말고 반대가 유목이거든요. 그래서 유목사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유목이 아니라 농경이다. 요게 포인트. 포인트. 그리고 기원전 7세기 무렵에는 중국과 교역도 하고 대립도 하고 이 당시가 중국 춘추 전국시대인데 버티다 사실은 땅을 많이 빼앗기긴 해요. 고조선이 서쪽으로 이천리를 빼앗겼다 돼 있는데 그래도 많이 버틴 겁니다. 자, 그래서 표에서 정리하면 우리 단군조선까지는 해야 돼요. 청동기니까. 한민족은 신석기 때부터 해가지고 만주 한반도 일대고 여기서 포인트는 만주, 그죠?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비파형 동검, 청동기 해서 살았다. 그리고 단군조선이 기원전 2333년 최초의 나라 고조선. 네, 원래는 조선이다. 그렇죠? 그리고 세력 범위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거고 단군의 건국설화는 설화 또는 신화로도 불리지만 그 당시 실체를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그리고 추론하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 고인돌 있으니까. 그건 확실해요. 확실하니까 뭐 신화니 뭐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다. 그렇죠. 이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경 되면 부왕, 준왕 그래가지고 왕 이름도 나오고 아빠한테서 아들로 이어지고 준왕이 이제 마지막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준왕.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도 후손을 이어준다고 돼 있어요. 청주 한시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위만조선 치면은 BC 108년이지만 처음부터 치면은 BC 2333년 해가지고 쭉 이어졌다. 우여곡절이 있는데 중간에 단군조선, 위만조선 한 20년 전에는 요 사이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기자가 왔다 그래서 기자조선 얘기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중국 측 기록이 있고 우리는 딱이 없어가지고 16세기, 17세기에 이제 성리학자들이 기자 그렇게 했지만 딱히 그렇게 막 실체가 안 보여. 그리고 BC 뭐 1700년, 뭐 16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상해서 지금은 안 넣습니다. 가끔씩 넣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일단 중급 수준에서는 안 나오니까 언급 안 하니까 교과서에 없거든요. 살짝 지나가면서 나오긴 하지만 굳이 아니니까 단군조선과 위만조선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청동기까지 착착착착. 자, 중급은 흐름을 쫙 잡으면서 쫙 포인트 잡으면서 중심 잡고 집중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착착착 하는 거니까 따라오시면 무리하지 않고
아주 잘 갈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강은 처음 만났지만, 그죠?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동그라미 이응주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하면서 위만조선 가겠습니다. 잠시 휴식. 감사합니다.